또 긴장되는 순간. 긴장의 순간. 우리 안 드실 것 같아요. 이사님 좀 그치 안 드실 네, 것 같죠? 안 드실 것 같아요. 자, 이사님 족발 큐.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족발 드세요? 잘 안 먹습니다. 거봐. 내 예상이 맞았어. 역시 맞았어. 다행입니다. 아까 정프롬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요? 닭발 안 드세요? 뭐 발, 뭐 귀, 목, 뭐 이런 아, 거 그래요? 저는 안 먹어요. 뭐 이런 굳이 뭐 안 순대 먹는 건 아닌데요. 순대와 순대 친구들 있잖아요. 간, 뭐 어쩌고, 뭐 허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전 안 먹습니다. 이사님도? 그거 말고도 다른 게 있으니까. 네, 그렇죠. 별미라고 굳이 내가 왜 하는데. 걔까지?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네, 다행이다. 네, 그래도 우리 동지 한 분 찾았습니다. 하지만 족발 드시는 분은 또 많이 드시니까 이쪽이 잘 먹죠. 저는 되게 좋아하고요. 냉채 족발 맛있습니다. 냉채 족발 맛있죠. 네, 그리고 이거 구운 건데 구운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까? 네. 이게 맛있다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얘기지 우리 이사님 드신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 맛있는 음식이야. 나도 그 부인하지 않아요. 네. 다만 나는 안 먹을 뿐. 당연하죠. 다 입맛 있는데. 됐어. 네. 진짜 맛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실 웃을 때는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거의 뭐 미친 듯이 떨어졌다가 밤사이는 약간 또 약간은 아니지 엄청 이제 널뛰기 하고 다시 이제 제자리 정도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보합권 근처에서 혼자 그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전 세계 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금융위기급입니다. 금융위기 수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대충 넘어가 이런 문제가 아닌데 어제도 제가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부연 설명을 좀 드렸는데 오늘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작년에 왜 엔화가 급락하면서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빠질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도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빠졌습니다. 엄청 많이 빠졌어요. 한 10% 빠졌습니다. 아주 짧게 지나갔죠. 그때 왜 그랬냐? 그 헤지 펀드들의 디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거든요. 자, 비슷한 지금 폭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의 고민은 뭐냐면 이게 일시적일 거냐 아니면 여기서 출발해서 경기 침체까지 갈 거냐. 네. 이게 이제 각자 의견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월가 의견도 전부 다 달라요. 그 판단에 따라서 이게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일시적이라면 절호의 찬스죠. 네. 그렇죠. 절호의 찬스가 되는 거죠. 네. 저가 매수할 이제 기회가 되는 건데 그게 그렇지 않고 이것이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 경기 둔화 및 침체로 가는 이 첫 트리거가 될 거다라고 본다면 이제부터 진짜 큰 걱정거리인 거예요. 여하튼 간에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어제 미국 시장에서 확연하게 보여줬습니다. 장중에 가짜 뉴스 있었죠. 네. 빌 커먼이 얘기했던 90일간 90일간 유예, 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90일간 유예 관세 발효를 90일간 유예한다. 이런 뉴스가 있으면서 어제 제가 일부러 좀 쏘았는데요. 나스닥 시가가 3.9% 마이너스였습니다. 저가가 마이너스 5.16%인데 고가가 플러스 4.52예요. 10%를 왔다 갔다 한 거고요. 지수가 10%. 종가는 여기 오타가 났네요. 플러스 0.1%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더했습니다. 어제 저가가 5.8%인데 고가가 8.2%예요. 플러스. 그건 뭐예요? 14%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거 정상적인 상이 아니에요. 네. 종가는 플러스 2.7% 끝났고요. 네. 엔비디아 저가는요. 마이너스 8.1%였습니다. 고가가 7.9%였어요. 16%가 왔다 갔다 했고 종가는 플러스 3.5%로 끝났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저가가 마이너스 10%였고요. 테슬라? 네, 고가가 플러스 5%였고요. 종가는 마이너스 2.5%에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15% 20% 사이로 왔다 갔다 한 거고요. 네, 어제는 그것도 상위 종목. 예, 지수도 어제 한 9%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건 이제 가짜 뉴스 얘기를 하는 건데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마이너스 2.37%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근데 연속해서 6% 거의 12% 빠졌잖아요. 네. 거의 2% 더 빠진 거지 않습니까? 네. 거의 15% 하락했어요. 저가면서 들어오겠죠. 네. 아침에 반등 시도를 했어요.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관세유예 뉴스가 딱 이제 루머가 돈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확 급등을 한 거예요. 근데 곧바로 이거 가짜 뉴스다 확인하면서 다시 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급을 잘 흐름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가 매수의 심리는 분명히 존재해 있어요. 두려움의 심리도 있지만, 근데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반등 시도를 했는데 이 뉴스로 인해서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어제 뭘 보여줬냐면 첫 번째, 트럼프의 이 관세 발효 이것 때문에 빠진 거야. 네. 이게 협상이 되든지 유예가 되든지 완화가 되든지 하면은 시장은 이만큼 빠진 거는 과한 거였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어제 시장에서. 그게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는 어제 이 가짜 뉴스가 있으면 안 되죠. 네. 근데 결과론적으로 미국 시장의 이 가짜 뉴스는 득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6% 급락을 했잖아요. 네. 어제 저가 매수도 있고 그랬지만 계속 두려움의 매도 패닉 세일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금융이익급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지금 아마 마진콜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발생이 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이제 거기다 마진콜에서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던지는데 매수세가 없으면 그냥 폭락해 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가짜 뉴스로 인해서 매수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매도하려고 했던 그 매물은 거기서 받아준 겁니다. 어제 장중에 받아줬어요. 그걸 받으면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제 산 사람들은 그러면 그 뉴스로 가짜 뉴스에 당해서 산 사람들은 이제 물린 거 아닙니까? 네. 그 물리면서 그 매물은 아마 나올 거예요. 이제 나올 건데 어제 그리고 나서 꽤 오랜 시간 장이 열렸기 때문에 그 매물은 가짜 뉴스야 그러면서 다시 던졌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랬는데 종가를 보니 어제 나스닥 시가가 마이너스 3.9인데 종가는 플러스 0.1이에요. 그걸 소화했다라는 얘기예요. 네. 네. 네, 네. 결론적으로 무슨 표현을 드리자면 한 번 시장이 급락을 하면은 매물을 나오면서 계속 페니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게 끝나든지 아니면 거의 다 끝나서 그걸 받아치면서 올라가는 매수가 들어오든지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근데 어제 이 가짜 뉴스가 나오면서 그게 장중에 많은 부분 해소가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부분 해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짜 뉴스가 있으면 안 되지만 네. 이 해프닝으로 인해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급매물이 해소가 되고 네. 그리고 이 뉴스로 인해서 들어온 매수세는 또 다시 이제 매도로 나오겠지만 여하튼 패닉셀에 의해서 나왔던 매물들은 상당 부분 이 부분에서 해소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네. 저는 어저께 해석을 좀 합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등락이 있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표현을 좀 드렸는데 네. 정상적인 지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전 세계가 다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금선물이 2,998달러로 금선물 역시도 떨어졌습니다. 이게 3,200달러까지 갔었던 거예요. 네. 금선물이 3,000달러 아래로 떨어졌고요. 구리 선물은 8,742달러인데 이게 불과 지난주만 해도 10,000달러 위에 있었어요. 그래요. 얘도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 선물은 지금 79,13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얘도 많이 떨어져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패닉셀의 시장이 되면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로 피해 갈까? 뭐는 안전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아주 대표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네. 부동산이 좋으면 주식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서 부동산이 좋고 또 부동산이 나쁘면은 그 돈이 와서 또 다시 주식 시장이 좋고 이런 그레이트 로테이션 자금에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했어요. 또는 채권하고도 그런 얘기 많이 맞아요. 했어요. 네. 채권이 좋으면 뭐 우리 국내 주식 시장이 위험자산이 네. 쪽이 좋고 위험자산이 안 좋은 채권 쪽으로 돈이 들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물론 있긴 있어요. 그러나 언제부터인지라고 표현을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2008년 이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후로는 그냥 시장이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되면서 그 이후로부터는 돈으로 사는 모든 자산은 같이 오르거나 같이 빠진다는 거예요. 같이 오르거나 같이. 이렇게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데 가서 우린 피해간다 이런 생각은 사실 그 하락의 폭, 상승의 폭은 다를지언정 네. 이 동반해서 움직인다는 쪽으로 간다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뭐 그러니까 우리 위험 관리 위해서 얘를 금을 좀 사고 뭐 채권을 사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대형 펀드를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하락폭을 방어하고 해지하고 상승에 좀 덜 이쁘고 뭐 이렇게 지금 맞춰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방향은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간다라는 걸 이번에 또 한번 보여줬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애플은 3.7 그리고 테슬라 마이너스 2%요 정도 있는데 엔비디아가 어저께 상승을 했는데 어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또요. 엔비디아 3.5% 오르고 마이크로 하나 5% 오르고 그랬는데 사실 반도체 쪽이 전체적으로 오르는 그런 부분보다는 죄송합니다. 요 밑에 이걸 또 못 지웠네. 요즘 못 지우는 게 좀 있네. 정신이 없어서. 요 끝에 거는 지난주에 했던 거 금요일에 네네. 했어요. 이걸 못 네네네. 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 나중에 올려줄 때 요거 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네. 거. 근데 아마존, 메타 요런 게 좀 올랐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특징적인 거 하나 더 말씀드리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종가는 2.7%는 상승해서 마감했거든요. 근데 이들 주도 종목이 많이 오른 게 아니고요. 어제 좀 보시면요. 브로드컴이 5.2%, 램 리서치가 5.3%, 슈바컴이 플러스 10%, 비스트라가 4.6% 이렇게 핵심 빅테크보다 이선에 있는 주도주들이 어제 강세를 보였어요. 제가 왜 이럴까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보통은 반등을 할 때 핵심 빅테크의 주도주가 먼저 반등을 좀 해요. 네.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이 저점을 찍고 반등한다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주지 못한다 또는 그런 확신이 없구나라는 게 첫 번째 제가 생각한 거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거기는 공매도와 네. 두려움의 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피해서 다른 쪽으로 그 매도가 강하지 않은 다른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어저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어저께 시장을 보면서 좀 느낄 수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네, 어제 시장은 한마디로 표를 드리면 폭락, 그리고 막 등락을 보여서 위아래 윗꼬리 아랫꼬리 달면서 그렇게 거래가 되면서 일단 급한 매물은 상당 부분 소화가 되면서 네. 그 다음에서 다시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까지는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데나이버스 요게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잠깐 좀 써왔는데 테슬라와 애플 목표가 하향을 했는데 목표가 하향보다는요. 목표가 하향은 금방 올리고 금방 내리고 막 그래요. 이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는요. 왜 그랬냐를 좀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는 미국 내 관세의 영향은 제한적이나 중국 내 반감이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유럽 내에도 반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약 20% 이상, 중국은 약 10% 이상 고객 이탈이 전망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가 테슬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네. 이 사유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애플 아이폰 90%가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그래서 인도나 베트남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를 했는데 이들 국가도 관세 대상으로 이번에 됐죠. 그래서 여전히 애플은 좀 어려움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국내 시장 아침에 이제 걱정을 많이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미국이 폭락하는 걸 보면서도 우리 시장은 잘 버텼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내부적인 이벤트가 있었고요. 또 특히 지난주에 보면은 중국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거 협상용어 아니야? 이게 단기 폭락하면 이 정도까지 폭락할 건 아니잖아. 반동 주지 않겠냐? 이랬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그렇게 많이 안 빠진 거예요. 근데 이틀 동안 12%나 빠져?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그걸 반영을 이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가 5.57%, 코스닥이 5.2%. 어제 사이드카가 발생이 됐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이 5% 이상 하락 후 1분 이상 지속을 하면 프로그램 거래가 중지됩니다. 이 사이드카. 근데 일본은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어요. 8% 이상 하락하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는데 네.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8% 이상 하락을 했어요. 네. 결국 일본은 어제 7.8% 하락했고요. 대만은 이틀 쉬었다 그랬죠. 네. 9.7%. 대만은 10%가 하한가예요. 거의 전 종목 하한가네. 예. 대만. 오늘도 뭐 박살 나겠네. 대만. 대만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9.7%가 하락했고요. 상해 7.3%, 홍콩 항생 지수는 13% 하락했어요. 어찌 생각해 보면은 지수가요. 이거보다 우리 덜 빠졌죠. 네. 그렇게 위안하기에는 지금 폭락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감정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다 폭락이에요. 다 폭락의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돌이켜 볼 때 만약에 반등을 준다면 우리가 덜 빠지는 거가 보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괜찮았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네. 지금은 그냥 다 같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2조 원의 순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비차이 프로그램 매도가 1조 5천억이 나왔고요. 삼성전자 하나에만 6,600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죠. 네. 매출액이 79조 그리고 OP가 6.6조가 나왔어요. 시장 컨센서스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작년 1분기에도 6.6조였거든요. 이번 시장 컨센서스가 5.1, 5.4조 요 정도 생각을 했었어요. 네. 시장 컨센서스보다 훨씬 높게 나온 겁니다. 서프라이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볼 때 요번에 폭락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국내 기관은 매수했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 기관들이 힘을 발휘할지 오늘도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지는 좀 지켜볼 문제입니다. 어제 미국의 반도체도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에는 이런 역량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좀 올라갈 부분이 좀 여력은 좀 생겼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어저께 6천억 이상 매도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2조 원 순 매도를 했는데 기관들은 한 2,500억 정도 샀고요. 개인들은 1조 6천억 정도 샀습니다. 여기에 연기금이 4,300억 정도 샀는데 연기금이 아침부터 그렇게 사지는 않았어요. 아침부터 사지는 않았는데 오후 들면서 좀 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기금은 그때 팬데믹 때도 그랬거든요. 팬데믹 때는 그때 2020년 3월에 폭락할 때 연기금은 한 5조 원 정도 샀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연기금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한 거죠. 이게 일시적으로 판단을 만약에 그쪽에서 결론을 내렸다면 더 강력하게 매수를 해서 올라오는데 또 차익 실현 매도를 하겠죠. 네. 근데 지금은 좀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장중에 5% 전후에서 왔다 갔다 좀 했어요. 근데 반등 시도를 좀 하려는 노력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시아 시장이 반등을 못 해요. 아시아 그냥 일본, 대만, 상해 그냥 전부 다 그냥 고꾸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반등을 할 수 있는 심리를 작용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굉장히 약한 마이너스 5.57%로 마감을 해서 2,328포인트 뭐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이건 전 세계가 다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장의 내부적인 문제를 논한 문제는 아니고 지금 네. 트럼프 관세와 전 세계의 패닉셀이 어느 정도에서 멈출지를 좀 보는 건데 그거 이제 시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단기 급락이면서 폭락 이건 금융위기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면 팬데믹 때나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그런 때 이런 하락이 있었지 일반적으로 이런 하락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많이 빠지는구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월가의 뭐 석학분들이나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정도 빠지는 거 봐서는 이거는 회복이 힘들다. 이거는 그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겼으니까 시장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다. 네. 이렇게까지 보는 거거든요, 지금요. 이틀간 나스닥이 12% 빠졌고 S&P 500이 11%, 니케이가 11%, 항생이 15%, 독일이 9% 빠졌거든요. 아주 특이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 특이하다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굉장히 위험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8월인가에 한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급락했듯이 이게 트럼프발 이 얘기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관세로 인해서 수급적 불균형이 일어나서 일시적으로 좀 이런 건지 아니면 이로 인해서 이제 트리거가 돼서 계속해서 안 좋아질지에 대해서 시장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네. 오늘도 지금 저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주실 것 같은데 일단은 미국의 지금 작년 말서부터 계속 고평가 논란이 있었죠. 네. 빅테크만 가지고 간다. 네. 빅테크만 가지고 어떻게 시장이 계속 가겠냐. 그리고 연준은 QT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고평가, 이 부분은 고평가야라는 얘기만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 폭락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그 고평가 부분을 해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별 얘기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보다는 이제는 강기 급락했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이게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빨간 것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제 두 가지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 되돌림을 하든지 완벽하게 안 한다 하더라도 협상을 한다 어쩐다 하면서 지금 협상도 안 한다고 하니까 네. 되돌림을 하든지 아니면 투매 절정이 지나면서 수급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데 어제 그 가짜 뉴스는 이 부분에는 상당 부분 도움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하락폭과 속도로 볼 때 이번 주에 저점 형성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어제 팬데믹 때 저한테 밤에 11시쯤에 연락이 와서 야, 박 기자 이거 저 이름을 부르면서 친구니까 병창 야 이거 오늘 사야 되지 않냐? 이거 내일 아침에 무조건 사야 돼.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어제 연락이 왔어요. 어제 연락이 와서 지금 이거 저점을 어디까지 보냐? 언제쯤 사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냥 그때는 사야 된다고 표현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난 저점은 어딘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번 주 시기는 이번 주가 아니겠냐. 그렇게 정도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맞다는 게 아니고 예, 그게 예.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는 거예요. 저점 시그널이 친구. 그분이시네. 주식을 아주 잘하는 친구입니다. 네, 네, 아주 잘하는 네, 네. 친구인데 그분도 당연히 이제 잘하시고 본인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이제 몇몇 정말 뛰어난 분들께 한 번씩 이제 의견을 들어보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네.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꼭 잘한다 한다를 떠나서 이렇게 패닉 현상이 나타날 때 꼭 이제 네. 그런 걸 이제 같이 얘기를 좀 하고 그러거든요. 혹시 그럴 때만 연락해요? 예? 아니 평소 주식 얘기를 안 해요. 그래요. 주식 얘기 별로 안 하는데. 예.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시장에 원래 증권사 직원에서 나가가지고 다른 거 하거든요. 예,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저께 특징 중에 하나는 아이온큐 리게팅 컴퓨터 같은 게 급등을 했거든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양자 컴퓨팅을 어제 강사를 보였어요. 양자 컴퓨팅은 지금 관세를 맞을 제품이나 서비스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얘네는 상관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한 거예요. 이제 그런 쪽이 좀 움직이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자, 미국 시장의 설명을 드렸고 지금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길게 미국 시장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우리나라는 뭐 시장 안전 프로그램 집행 논의한다 그러는데 이 언론에 보면 100조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 100조 아니고요. 그 100조 중에 40조는 채한증권이고요. 채한안정증권. 채권 시장에 들어갔고요. 네, 네. 그 60조는 PF예요. 60조는 PF 저기 건설 네. 부실에 들어간 안정기금이 60조예요. 그럼 주식을 한 10조 있어요, 10조. 그래요? 네, 10조 있는데 집행을 2008년 이후에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논의를 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자꾸 이제 그렇게 타이틀로 나오는 거는 이제 기대가 없으니까 했었으면 좋겠다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100조에 하더니 100조는 아니군요. 이제 그걸 여기다 쓰기는 쉽지 않죠. 그쪽 다른 용도로 있는 거니까. 근데 주식에는 지금 10조 원 정도가 10조 조금 넘게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얘기를 하고 있고 연기금 적감에서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시각 말씀드리고요. 뉴스 말씀드리면 오늘 새벽에 저도 새벽에 자꾸 중간중간 자꾸 깨더라고요. 이거를 보려고 이걸 보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뭐 나중에 결과 나와서 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표현을 그대로 그냥 이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관세는 영구적일 수도 있고 동시에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 아까 공 기자님이 막 비판하셨죠. 뭐라는 건지. 네? 관세 유예는 없다. 어제 그 가짜 뉴스 때문에 이런 해프닝 때문에 이런 거고요. 중국의 34% 보복 관세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로 관세 50%를 부과할 것이다. 그래서 100%를 넘길 거다. 지금 중국 관련 내용하고 EU 관련 뉴스는 트럼프의 사고방식인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중국의 보복 관세를 이렇게 더 추가로 하겠다라는 거는 이건 부연 설명 시간이 걸려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난 2018년도에 트럼프 1기 때 중국과 보복 관세를 서로 막 계속 올리면서 1년 반 동안 싸웠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진 점은 뭐냐면요. 그때는 중국 위주였어요. 중국과 유럽 위주였습니다. EU 위주였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만 한 게 아니고 전 세계에 다 해놨습니다. 보편 관세를. 우방 국가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이번엔 트럼프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중국은 버틸 가능성이 있냐면요. 네. 지금 중국의 제품도 관세도 관세지만 중국에 있는 세계의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들을 밖으로 나와서 미국으로 오라는 거잖아요. 네. 미국으로 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트럼프 1기 때 애플도 그렇고 그 많은 그 기업들이 중국에서 나와서 인도나 베트남으로 그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했던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올 수가 없어요. 베트남도 46%죠. 46% 해놓고 인도도 때려놓고 다 해놓고 이게 지금 중국에서 나와서 딴 데 가지 못해요. 지금. 미국은 더 못 갑니다. 생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다른데 비용 자체가 미국은 더 못 가요. 그러니까 지금 1기 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은 중국은 그래? 우리가 계속 싸워도 중국에 나가서 그럼 니네 어디 갈 거야? 네. 네. 베트남 갈 거야? 이런 차이점이 1기 때하고 다르기 때문에 상당 부분 트럼프의 의도대로 될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유럽에 대한 생각입니다. EU는 유럽연합은 미국 무역에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미국에 대항하는 통합다 세력과 약간의 독점적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결성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전부터 이 이유는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서 만들어진 유럽연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EU 해체해야 된다는 말도 같이 막 서슴없이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연합은 똘똘 더 뭉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건 정치적인 내용들이 이게 지금 경제적인 내용이 아니고 이 정적인 내용을 자주 건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딱 싸워서 이기고 끝나면 오히려 시장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본인의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레리 서머스 교수는 그래서 미국 경제 역사상 가장 큰 자해이다. 자해다. 예, 시장은 2차 세계 대전으로 가장 파괴적인 경제 정책에 반응 중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어제는 빌 에커먼 뉴스가 가장 많이 돌아다녔고요. 오늘 돌아다닌 뉴스 중에 제일 많이 돌아다닌 건 제이미 다이먼의 연례 주서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던 세상은 바뀌었습니다라는 제목입니다. 트럼프 관세로 인플레는 반등할 거고 경기 침체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경기 침체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성장이 둔화되는 건 분명히 맞다.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 오케이 좋지만 아메리카 홀로서기가 되지 않는 한 해만 그렇다. 그러니까 홀로서서는 안 된다. 이거 네, 이런 네. 표현을 쓰고 있고요. 문제가 빨리 해결될수록 좋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적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저는 이런 분들의 워딩 하나하나가 시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부 다 시황이에요. 시황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얼마나 길게 갈지 끝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4번 뉴스는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4월 7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또다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발표는 국가비상 경제권법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거 입법부 승인 없이 그냥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전 세계를 움직이는 대규모 경제 정책인데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는 법적 논란이 계속해서 있어서 이번에 이것을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지금 미국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5번 뉴스 되게 의미심장한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에서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2차 샘플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외교부 대변인이 발표했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야 그러면 우리 수산물 수입해줘. 네, 네. 지금 금지돼 있잖아요. 근데 중국 정부는 아직 검토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왜 이걸 의심하냐면요. 이거 미국 상호관세 발표 후에 네. 지금 한중일 모여가지고 우리 셋이 뭐 해보자. 네. 우리끼리 자유무역 해보자라고 중국이 주도로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요 발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한국과 일본이 동조를 해야 되는 건가 끊어내야 되는가도 상당 부분 지금 고민되는 고민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중국이 근데 뭐 손을 아주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내미는 것 같은 느낌도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할 수는 없으니까. 아 그렇죠. 물밑으로 좀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기는 못하겠지만 내심 하여튼 중국은 지금 상황에서 일본, 한국과 뭘 좀 같이 좀 해보고 싶은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말씀드렸지만 네. 세계 무역, 세계 인구, 교역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만약에 그럴 일은 없어요. 일본도 있고 우리 한국도 네, 그렇고 네. 그럴 일은 없습니다. 미국을 배제하고 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빤하게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네. 한국과 중국이 일본이 미국하고는 그냥 그래 그러면 나 거기 그렇게 안 하고 우리 셋이는 자유무역 해가지고 우리 뭐 할게 어마어마한 효과입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들이 좀 이런 걸 지릴 때 삼겠죠 뭐 그런 부분도 정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구리가격 급락했다 그랬잖아요. 또 네. 급락한 데가 있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아, 그렇죠. 교역량 줄어드니까. 예. 쉬어들 거라 보면서 작년 7월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가격이 빠졌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지수가 많이 출렁거려요. 이제 그래서 세계 각국 대상으로 관세 장벽을 높이면 물동량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네. 7번 뉴스는 미국이 중국 전기차에 100% 관세 부과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에서 볼 때 미국의 중국 전기차 관세 20% 인상하면 한국의 전기차 수출이 10% 증가하는 효과가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발표를 좀 이례적으로 했어요. 이걸 딱 받아갖고 글로벌 이코노미에서 이거를 보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도가 지금 시장 걱정을 좀 하지만 이 시장의
이 패닉셀이 참 하고 어떤 간에 해소가 되는 어떤 시점이 되든지 그러면 또 다시 얘기할 게 뭐냐면 AI 얘기하고 LNG 얘기하고 조선 얘기하고 그래서 중국 대리기를 하면서 거기에 그러면 어떤 섹터, 어떤 산업은 미국에 뭐 진출을 해야 되고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네. 한편으로 또 그런 부분도 지금 정신 없지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뭐 실적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 말고 좀 중요한 속보 하나가 좀 나왔는데 네.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원래 3조 6천억 원짜리 유상증자 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그 유상증자 규모를 2조 3천억 원으로 낮춘다고 줄인다는 그 정정 공시를 오늘 했거든요. 방금 네. 전에. 그 보니까 약 그 한 1조 3 이게 1조 3천억 차이 나잖아요. 3.6, 2조 3천억. 1조 3천억이 뭔지 보니까 이게 한화 에어로 이사회가 그룹 계열사인 한화에너지, 한화에너지 싱가포르, 한화임팩트가 보유한 하나오션 지분 7.3%를 1조 3천억 원에 인수하는 결정을 내렸었다. 이게 승계 자금을 자회사들에서 대주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 네. 부분 좀 뺀 것 같던데 이사님 맞습니까? 맞아요. 그 금액을 그때 정해줬잖아요. 네네. 해외 지분 투자 얼마 뭐 이렇게 정해줬잖아요. 아, 그 네네. 금액이 그 금액이라면은 아마 그 논란 때문에 음. 빠졌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주주들이 요구하니까 좀 달라졌나요? 예전에 이제 무시하고 했다면 좀 달라진 예전에 아예 그런 얘기가 없었죠. 아예 없었고. 그때 뭐 우리 뭐 3프로에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뭐 이러니까 네. 지금은 유상증자 함부로 못 하잖아요. 네네. 그 이 뉴스는 내일 권 팀장님이 아마 네. 오전에 다시 한번 짚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속보까지 좀 전해드리면서 박병창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치 한번 드셔보세요. 알겠습니다.